안녕하세요. 금일 발표는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기본 방법론과 실제 업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소개를 중점을 둔 세미나입니다. 발표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DMQA 연구 7석사 3학기 차로 있는 연구생입니다. 제 주 연구 분야는 그래프러닝과 효과적인 머신러닝 학습 방법론에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가 공학적인 프로세스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실전문은 아래와 같이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정제, 모델 학습과 배포, 모니터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 과정에는 공학적인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금일 자세히 살펴본 내용은 해당 부분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해당됩니다. 구글 채용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아무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도 아래 보시는 것 같이 공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포브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하루 주 업무 내용은 아래 보시다시피 데이터 정제와 같이 반복적이고 공학적인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머신러닝을 위한 도구의 보급화와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발 속도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지는 개발 속도에 따른 산업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현대 대부분의 모델들은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는 증가하여 모델 학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조해줄 더더욱 빠른 개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학적인 어려움, 특히 반복성이 짙은 부분을 자동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온 분야가 AutoML이라는 분야인데요. 금일 살펴볼 내용은 그 하위 갈래인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해당됩니다. 들어가기 앞서 금일 발표의 중점은 기본 방법론의 소개와 나아가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HPO 프레임워크 소개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모델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따라 변경되는, 즉 맞추어지는 변수이고 후자의 경우 학습 데이터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놓는 상수값입니다. 즉 모델 트레이닝 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금일 세미나에서는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다는데 이게 상수값이라니 다소 헷갈릴 수 있으시니 뒤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있어서 학습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 파라미터는 학습 데이터와 각각 고정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하에서 학습된 뒤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로부터 각각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으로부터 나온 서로 다른 모델의 밸리데이션 스코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이퍼 파라미터의 학습, 즉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차항 계수가 D인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의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아래 1타, 2타, 6타 당 회기식이 학습된 뒤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단계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받는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HPO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본 세미나에 청자분들께서 실무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가장 널리 되는 프레임워크인 레이튠의 분류도에 따라 방법론들을 소개드립니다. 이렇게 전자의 경우 각 트라이얼이 도중 중지 없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탐색이고 후자의 경우 제한된 자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성능이 부진한 트라이얼을 도중 중지시키는 방법론입니다. 한 시점에서 여러 다수의 트라이얼을 비교하기 때문에 멀티 피델리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 세미나에 소개되는 모든 방법론은 아래 프레임워크로부터 원래 코드의 변경이 거의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므로 꼭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수동으로 사용자가 튜닝하는 방법론인데 경험에 굉장히 의존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때때로 애용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Gradient Descent라는 애칭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론은 모든 하이퍼파라미터 조합을 전부 구해서 격자 방식으로 다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구형과 병렬화는 쉬우나 시간 복잡도가 높고 더 좋은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동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나가야 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랜덤 서치는 사전 정의된 후보 하이퍼파라미터 n의 k승 중에서 n쌍을 미리 랜덤으로 뽑아 탐색하는 방법론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같은 계산량이 주어질 때 더 좋은 쌍을 찾을 확률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리서치에 비해서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성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서치와 랜덤 서치 모두 단점이 있습니다. 모두 후속 탐색에 기존 탐색 정보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탐색하지 않아도 될 법한 부분까지 전부 탐색하는 비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단점을 보완한 방법론 중 하나가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방법론은 이전 트라이얼을 통해 더 좋은 탐색 범위를 고르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러스가 더 작은 구간인 빨간 영역으로 점점 더 탐색 범위를 좁혀나가게 되어 불필요한 서칭을 줄이게 됩니다. 불필요한 서칭을 줄인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원래 목적 함수의 탐색 비용이 크므로 계산이 저렴한 대리 함수로 먼저 좋은 탐색 영역을 찾아 최대한 원래 함수인 f의 호출을 줄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어떻게 다음 트라이얼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그 기반인 베이지안 리즈닝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는 추론 과정을 확률 모델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추가되는 관측치로 기존의 우리의 믿음, 즉 원래 갖고 있던 모델을 점점 더 업데이트시키는 방법론입니다. 아래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지안 리즈닝 모델 중 하나인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예시입니다. 관측지가 적을 때는 보시다시피 그라운드 트루스인 파란색 곡선과 거리도 멀고 그리고 저희의 확률 모델의 불확실성이 방과 같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측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타겟에 가까워지고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다음 관측지, 즉 저희 탐색의 다음 트라이얼은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다음 탐색해볼 쌍을 고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셀렉션 펑션 알파를 이용합니다. 셀렉션 펑션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래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expected improvemen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을 단순히 해석하자면 현재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즉 x축에서 어느 한 x를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스코어 y 스타보다 더 나아진 정도의 기대값을 표현한 것이며 이때 나아진 정도와 제로 사이의 맥스 값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직 나아진 정도의 기대값을 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후 오른쪽 경계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모델의 예시로 풀이해 놓은 부분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이시면 유틸리티 펑션이 앞서 말씀드린 셀렉션 펑션이며 여기에서 가장 큰 기대값을 주는 하이퍼파라미터 x축 값을 다음 트라이얼의 탐색할 쌍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셀렉션 펑션에 따라 선택된 하이퍼파라미터로 계속 실제 더 좋은 스코어, 즉 더 높은 y축에 해당되는 하이퍼파라미터 x를 찾아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의 장점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랜덤 서치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쌍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함수의 목적 함수 f에 대한 대리 함수를 가우지안 프로세스로 설정하게 될 경우 시간 복잡도가 높고 제한된 파라미터 종류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서로게이트 펑션을 트리팔전 에스티메이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서칭 메소드는 바이네리 다연 선택설로부터 아이디어를 따온 에볼루셔너리 서치입니다. 이 방법론은 여러 개 종류의 하이퍼 파라미터 쌍을 뿌려둔 뒤 가장 강한, 즉 평가함수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상위 페어들을 선택하고 유대 간의 약간의 변이와 섞음을 통해 로컬 옵티마를 극복하고 요 해당 과정을 미리 정의해 놓은 스톱 컨디션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린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처럼 에볼루셔너리 설치에서 사용되는 함수 또한 서로게이트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에볼루셔너리 설치에서 첫 번째 단계로 서로게이트 모델 P에서 현 세대 D를 샘플링하며 두 번째로 D 안의 샘플들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샘플들을 통해 서로게이트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시킵니다. 이때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샘플링과 뮤테이션 개념의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플 가우지안 에볼루션 스트래티지는 가장 나이브한 방법론으로 하이퍼파라미터럴 분포가 가우지안으로 분포로 표현되는데 이때 중심이 뮤 벡터 그리고 이들의 분산은 모두 동일하게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수도코드에 대용되는 각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분산을 아이소트로픽하게 기술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하이퍼파라미터, 즉 모든 방향에 대해 분포의 정도가 같으므로 샘플링 시 특정 하이퍼파라미터에 대한 샘플링을 더하거나 덜하거나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CMA-ES에서는 각 하이퍼파라미터 분포 크기를 각기 다르게 어댑티브하게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업데이트할 대상은 서로게이트 모델의 전체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시그마와 각 파라미터의 방향성과 상관관계를 기술하는 공분선 행렬 C이며 과거 트라이얼들의 히스토리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음은 CMA-ES의 수도 코드이며 아래 나타낸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진화 전략의 단계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제 각 과정의 핵심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바닐라 버전처럼 가우지안 분포를 이용하고 중심 벡터 뮤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같으나 다음 트라이얼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각기 다른 분포에서 샘플링하기 위해 공분산 행렬 C를 사용한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또한 가우시안 모델의 시그마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히스토리인 에볼루셔너리 패스 P 시그마를 이용하여 어댑티브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특징이며 분산 행렬의 크기와 방향성을 시그마와 본분산 행렬 C로 분리한 것으로부터 시그마는 다음 세대 샘플링 분포의 전체적인 크기, 즉 스텝 사이즈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시그마의 업데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사이즈인 시그마의 업데이트 기준, 에볼루셔너리 패스 P 시그마는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 상에서의 과거 스텝 벡터들의 서메이션으로 기술됩니다. 업데이트 기준은 각 스텝이 랜덤 워크로 움직인 거리의 기대값인 A와 실제로 움직였던 스텝 벡터들의 합경로 B의 크기로 비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그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1에서는 실제로 움직인 경로합 벡터가 랜덤 워크보다 작았을 경우 해당 부분에서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찾았다고 가정하여 다음 트라이얼에서 해당 스텝 사이즈 시그마를 줄입니다. 반대로 케이스 2에서는 아직 과거 패스를 미루어 봤을 때 글로벌 옵티멈을 찾지 못했으므로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해야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 시그마를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시그마 업데이트 시 부가적인 테크닉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매 세대에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P 시그마가 왼쪽 하단과 같이 중심이 제로, 분산은 단위 행렬인 켤레 사전 분포가 되도록 꼴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최근 생성된 세대의 패스에 더 큰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 알파로 그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분산 행렬 C의 업데이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상 행렬 C의 업데이트 또한 에볼루셔널 패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유도 과정은 이전에 설명드린 시그마의 에볼루셔널 패스와 동일하나 이때는 켤레 사전 분포가 아래와 같이 중심 밑으로 분산 행렬의 C인 가우지안 분포로 기술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나아가 C의 업데이트에도 시그마의 업데이트처럼 최근 값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테크닉을 쓰나 차이점으로는 에볼루셔널 패스의 전체 경로 방향성을 내지 않은 랭크 1 업데이트와 각 스텝들의 지역적 정보를 갖고 있는 랭크 민 업데이트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한 수식적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CMA-ES의 결과를 시각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서로게이트 함수 P를 가우시안 분포로 기술 시 분산을 단위 횡렬이 아닌 공분산 횡렬을 사용하게 되므로 각 세대의 샘플링을 타원형의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이루어져 특정 하이퍼 파라미터 쪽으로 더 샘플링 범위를 늘리고 혹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샘플링 분포의 전체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시그마가 바닐라 버전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업데이트됨에 따라
샘플링되는 분포의 크기가 아래와 같이 처음에는 넓었다가 점점 글로벌 옵티멈에 접근해 나감에 따라 그 크기가 공격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볼루션 리서치의 일반적인 장점은 넌 컨벡스한 탐색 공간에서 타 방법론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좌측 하단에는 대표적인 넌 컨벡스 펑션인 식선 프라이멀 펑션이 있는데 CMAES 경우 글로벌 옵티멈에 잘 수렴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서는 랜덤 서치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정확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복잡도가 5의 n 제곱으로 다소 높은 편이고 CMAES 경우 범주형 변수는 미지원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개의 블랙박스 최적화 방법론들 중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 이상의 탐색 성능이 필요할 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CMAES는 로컬 옵티마에 빠졌을 때 다음 세대의 샘플링 개수를 늘리는 테크닉을 좌측 하단과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트리플 AI에서는 비슷한 HPO 태스크 결과를 프라이어 눌리즈로 사용하여 HPO 성능을 높이는 웜 스타팅 CMAES 방법론 또한 나왔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분기별 데이터 분포가 변화됨에 따라 모델을 다시 튜닝해야 되는 경우가 필수적인데, 웜 스타팅 CMAES를 사용 시 우측 하단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논문에 따르면 비슷한 HPO 태스크 데이터가 원래 태스크의 10% 데이터 크기여도 우측 하단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서칭 메소드는 모든 트라이얼을 끝까지 탐색하기 때문에 전체 탐색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빠른 HPO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탐색뿐만 아니라 전체 HPO에 소요되는 시간 자원, 계산 자원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서칭 메소드 위에서 각 트라이얼을 스케줄링해주는 방법론인 스케줄링 메소드 혹은 멀티 피델리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석세시브 할빙 알고리즘 차가 있습니다. 수서술대 스케줄링 방법론들의 뼈대가 되는 방법론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저조한 성능을 보이는 트라이얼들을 조기 종료시키고, 조기 종료시킨 트라이얼에 배분된 자원을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상위 트라이얼들에게 배분하여 최종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트라이얼에 더 많은 계산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샤는 초기 설정된 자원 B를 n개의 트라이얼에 먼저 배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해놓은 분기가 되었을 때 저조한 에타분의 1개의 트라이얼을 중단시키고 해당 트라이얼에 배분된 자원을 상위 트라이얼들에게 재배분해줍니다. 이때 좌측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각 분기마다 탐색되는 컨피그레이션 수가 줄어든다는 특징으로부터 각 분기를 사다리의 계단을 지칭하는 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점으로는 모든 트라이얼을 끝까지 돌리지 않으므로 적어도 랜덤 서치보다는 전체 탐색이 효율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적은 자원 배분을 주더라도 더 많은 컨피규레이션을 탐색할지 혹은 큰 배분으로 적은 컨피규레이션을 집중적으로 탐색할지에 대해서는 이 바닐라샤에서는 그 물음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뇌렁 생성 시 상위 퍼포머를 고르기 위해 트라이얼이 끝났더라도 항상 대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점은 후술할 하이퍼밴드와 아샤 알고리즘에서 해결됩니다. 하이퍼밴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단점인 초기 자원 배분에 따라 최종 HPO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 아래 결과는 서로 다른 초기 자원 배분에 따라 달라지는 최종 HPO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여러 초기 조합에 대해서 모두 돌려보자로 간단 명료합니다. 이때 각 초기 조합은 브래킷이라고 하며 각 브래킷이 주어질 때 아래 짙은 초록색의 하이루프에서는 바닐라 샤가 수행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브래킷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바닐라 샤에서 보았던 초기 바이어스 문제가 완화됩니다. 하이퍼밴드의 결과입니다. 랜덤 서치와 비교해서 모든 구간에서 더 빠른 탐색을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버짓이 커짐에 따라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다음 장에서 살펴볼 BOHB입니다. BOHB는 단순히 하이퍼밴드에 사용되는 서처를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때 붙이게 되면
서처를 바꾼 것만으로 버짓이 클 때도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샤 알고리즘은 샤의 비동기적 버전으로 매 런이 생성될 시 각 워커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수행하도록 하여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방법론입니다. 다수의 워커가 존재한다고 먼저 가정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난 프리워커가 발생될 때 바닐라 샤에서는 다른 트라이얼이 평가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아샤에서는 대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정의된 작업 루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컨피규레이션에서 프로모션, 즉 톱, 베타분의 1 고르기 작업이 아직 안 끝난 컨피규레이션이 있다면 해당 런에 붙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없다면 새로운 컨피규레이션 셋을 탐색, 즉 새로운 버텀 런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워커는 빈틈없이 초기 설정된 종료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쉬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여 바닐라 샤보다 월등한 작업 효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위쪽은 비동기적 차, 즉 아샤의 결과를 나타내고 아래쪽은 동기적인 샤 작업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좌측 테이블의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렁, 가로축은 초기 탐색 컨피규레이션을 의미하고 우측열의 가로축은 각각의 워커, 그리고 세로축은 각 워커들이 일하는 정도, 즉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샤의 경우 모든 워커들이 쉬지 않고 프로모터블 렁에 달라붙거나 혹은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 컨피규레이션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우측 리소스 이피션시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딥러닝 모델에 대한 HPO 방법론들을 비교한 결과표입니다. 싱글워커일 때는 샤 기반 알고리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멀티워커를 사용할 경우 다른 샤 베이스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효율성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 메소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PBT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앞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분류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 자체의 정적인 형태를 정의하는 값으로 은닉증의 개수, 은닉증 차원 등이 있고, 두 번째로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 모델의 런타임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러닝 레이트, 웨이트 디케이 등이 있습니다. 이때 PBT는 후자의 종류의 하이퍼 파라미터만을 지원하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BT는 진화 전력과 병렬 탐색을 동시에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개별 트라이얼의 서칭 알고리즘이 정의되지 않고 처음부터 병렬화가 내재된 알고리즘이라 서칭 메서드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하나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BT는 일반적인 병렬 탐색과 같은 방식으로 초기화를 하지만 주기적으로 익스플로잇과 익스플로어를 수행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진화 전력 스텝의 셀렉션이고 뮤테이션 크로스오버에 대응됩니다. 일정 주기가 되면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집단보다 현 시점에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를 채집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우수한 집단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업데이트를 하고 학습 재개 전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에 약간의 변화를 가한 뒤 학습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의 경우에는 기존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계속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PBT는 현재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있어서 소타 방법론입니다. 특히 튜닝해야 할 하이퍼 파라미터가 많은 현대 모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PPT는 모델 구조 자체를 결정하는 정적인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도중에 각 퍼퓰레이션 사이에 원칙적으로 뮤테이션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의 HPO만을 지원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HPO 방법론들에 비해 원래 코드의 수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BT의 경우 레이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NNI 프레임워크에서 지원되니 필요하신 분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 HPO 방법론들의 결과를 한자리에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고전적인 방법론과 소타 방법론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방법론들의 비교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서프트 벡터 머신, KN으로 엠리스트에 대한 분류 정확도와 그리고 HPO 소요 시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랜덤 서치와 리서치는 엠리스트가 간단한 데이터셋인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시간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대리함수로 사용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
정확도는 최상이지만 시간 효율이 매우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트리파전 에스티메이션, 즉 TPE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건부 관계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부 관계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란 예를 들어서 SPM에서 커널 타입이 IBF로 들여질 때 IBF 커널의 시그마는 오직 IBF 커널일 때만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두 하이퍼 파라미터는 조건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TP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조건부 관계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관계를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TP가 좋은 성능을 낸다고 보고됩니다. 다음은 스케줄링 메소드로 하이퍼밴드는 랜덤 서치와 그리드 서치보다 약간 나은 정도를 보여주지만 BOHP는 정확도와 효율성을 모두 잡은 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에서도 앞선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전적인 방법론들 중에서는 TPE를 사용하는 BOHP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듯 싶습니다. 다음은 소타 스케줄링 알고리즘인 아샤와 PPT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본 실험에서는 엠니스티에 대한 BC간의 하이퍼 파라미터 범위를 우측 상방과 같이 정의하고 총 10건의 트라이얼이라는 버짓이 주어졌을 때 간 모델 성능 지표 중 하나인 인셉션 스코어를 비교하게 됩니다. 먼저 랜덤 서치의 경우 새 트라이얼이 아예 학습하지 못하는 트라이얼을 고르게 되는 반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 트라이얼이 단 한 번으로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샤와 PBT의 비교입니다. 아샤의 경우 탐색 초기에 저조한 트라이얼을 프루닝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트라이얼 2개만을 남겨 좋은 탐색 효율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반면 PBT는 모든 트라이얼이 높은 성능으로 수렴하며 이는 PBT의 익스플로어의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PBT의 총 트라이얼 횟수를 즉 버짓을 10에서 5로 반으로 줄여도 버짓이 11대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HPO 방법론을 한 테이블에서 살펴보면 PBT가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 아샤, 그 다음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랜덤 서치 순위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실험의 결론은 적어도 알고리즘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에 한해서는 PBT가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샤의 원래 논문상에서는 아샤가 가장 좋다고 주장하며 아샤는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HPO가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PBT와 아샤 중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실험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장 최근 나온 소타 HPO 프레임워크인 FlyML의 결과에 대해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lyML은 마이크로소프트가 CFO와 블렌서치라는 HPO 알고리즘을 구현해놓은 소타 AutoML 프레임워크입니다. 서터 알고리즘에 한해서는 현 시점에서 옵티나에 구현된 CMA-ES 알고리즘과 투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한 HPO 태스크에서 CFO가 대부분의 알고리즘 중에서 종합 1위를 한 것을 보여주며 DNN을 튜닝하는 데 있어서는 몇몇 알고리즘보다 다소 성능 분산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스케줄링 알고리즘 없이 CFO 알고리즘, 즉 서처 단독으로 낸 튜닝 결과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타 서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옵튜냐의 CMA-ES와 더불어 FlyML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현 시점 2021년 9월달 사용자 편의성과 소타 알고리즘 지원 여부를 평가했을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모든 방법론들은 아래 프레임워크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레이튠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 처리로 더욱더 빠른 HPO를 원할 때, 폴트 톨러런트한 환경을 원할 때, 여러 가지 네이티브 서처를 통일된 프레임워크 상에서 사용하시고 싶을 때, 그리고 PPT와 같은 최신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시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레이튠과 옵티나와 같은 네이티브 서처 라이브러리의 구동 방식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레이튠을 사용하실 때 네이티브 서처의 프레임워크 중 원하시는 서처를 고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레이튠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스케줄러 알고리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레이튠은 각 서처 알고리즘을 랩핑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 구현된 몇몇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드린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레이툰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HPO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레이툰의 사용 방법에 대한 큰 그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툰의 HPO는 튠런 함수가 담당합니다. 먼저 튠런의 인자에 어떠한 서처와 스케줄러를 사용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두 번째로 튠런에는 HPO 루프상에서 각 트라이얼을 직접 수행할 함수, 여기서는 train mlist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데이터 모델 로딩과 train evaluation까지 주어진 하이퍼 파라미터 컨피그에 따라서 하나의 완성된 트라이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함수에는 일반적으로 텐서코드에 로깅하듯이 튠 리포트를 사용하여 HPO에서 최적화하고자 하는 스코어를 리포트합니다. 이때 튠런에는 여러가지 리포트되는 스코어 중에서 실제로 최적화시킬 값을 여기서는 mean accuracy로 명시하고 그 종류에 따라 그 값을 최대화시킬 것인지 최소화시킬 것인지 최적화 방향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튠런 함수의 config 인자에는 각 하이퍼 파라미터 config의 탐색 범위 후보군을 설정해주면 이로써 레이튠 HPO의 기본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설명드릴 라이브러리는 옵튜나로서 사용자 편의성과 타 ML 라이브러리와 호환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처와 스케줄러가 네이티브로 지원되며 나아가 텐서보드와 같은 시각화 툴도 제공해줍니다. 아래 플롯 예시는 텐서보드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HPO 과정의 시각화 플롯인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HPO가 이루어지고 각 하이퍼 파라미터가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 파악하는지가 중요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스 로깅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완디비에서도 비슷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셔널을 레이툰 없이 네이티브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레이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트라이얼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함수로 원래 코드를 재구성하며 이때 탐색할 하이퍼 파라미터는 해당 함수 안에서 트라이얼 서제스트로 정해둡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에서 레이튠에서 런에 들어가는 기타 HPO에 필요한 인자를 넘겨주는 것과 같이 최적화의 방향 그리고 트라이얼 횟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라이브러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성한 AutoML 라이브러리입니다. 첫 번째 사용 방법은 데이터 태스크 종류만 정해주면 모델 학습부터 HPO까지 모두 자동으로 해주는 엔드투엔드 AutoML 방식이 있습니다. 가능한 태스크로서는 회기, 분류, 그리고 시계 외치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지원되므로 프로젝트의 베이스라인을 구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모델은 내가 정의하고 HPO 기능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살펴본 소타 HPO 방법들을 사용하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모델 자체가 동작하지도 않는데 HPO로 하는 것은 밑빠짐 독에 물 붓기와 같기 때문에 모델 동작이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소타의 HPO 알고리즘의 자동화가 잘 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에 대한 감을 갖고 HPO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첫 번째 당부 사항과 비슷한 부분인데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앞선 사항들을 확인하셨다면 SPO 알고리즘을 고를 때 아래 순서대로 참고하여 현 상황에 맞는 방법론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레이튠, 옵트나 플라이멜 등이 호환성과 알고리즘 구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에서 쓰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긴 세미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유용한 자료들이니 디테일이 부족하신 분은 해당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